우리가 돈을 쓰는 방식을 보면요. 요즘 정말 놀라우면서도 서로 좀 모순되는 트렌드가 보입니다. AI가 막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어내는 가하면 또 어떤 분야에서는 예상치 못한 소비가 터져나오고 또 다른 전통적인 시장은 위기를 맞고 있죠. 오늘 분석에서는 이 최신 소비 트렌드 속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가 뭔지 한번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한쪽에서는 시장이 이렇게 막 터져나가는데 왜 다른 한쪽에서는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순서인데요. 먼저 AI가 어떻게 앱 시장을 다시 부흥시키고 있는지 볼 거고요. 이어서 인간의 어떤 욕망이 기술 소비를 이끌고 있는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전통적인 주류 시장이 왜 침체에 빠졌는지 분석하고,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모든 데이터가 과연 진짜일까? 한번 검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현상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지 정리해드릴 때요.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죠. AI가 만들어내고 있는 앱 시장의 놀라운 부활,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60%. 와, 정말 엄청난 숫자죠? 작년 12월에요. iOS에 새로 올라온 앱 수가 그 전에 같은 기간보다 무려 60%나 급증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시장이 몇 년 동안 거의 정체 상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 거대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폭발적인 성장은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에이전트 코딩이라는 새로운 기술 덕분입니다. 뭐 쉽게 말하자면요, 개발자가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줘 하고 아이디어만 던져주면 AI가 코딩을 거의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브 코딩이라고도 불리는데 덕분에 앱을 정말 빠르고 쉽게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지금 앱 개발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마치 2008년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2008년이 어떤 해였는지 기억하세요? 바로 애플이 아이폰 SDK를 처음 공개하면서 우리가 아는 앱 생태계가 탄생한 해입니다. 지금 AI가 만들어내는 이 변화가 바로 그때와 맞먹는, 어쩌면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자, AI가 새로운 앱 생태계를 만드는 것처럼 소비자들의 어떤 욕망도 새로운 기술을 소비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힘이 되곤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성인 컨텐츠, 즉 바이스 산업인데요. 이 시장이야말로 기술 시장에 숨겨진 진짜 강자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이런 욕망 산업이 신기술을 이끄는 게 뭐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 옛날 VHS 비디오 시장부터 온라인 비디오 스트리밍까지 역사를 보면 성인 콘텐츠는 항상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돈이 되는 시장이 되면서 기술의 대중화를 이끌어 왔거든요.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올리펜스라는 플랫폼에 쓰는 돈이요, 지금 가장 핫한 AI 기술의 선두주자 오픈 AI랑 세계적인 언론사 뉴욕타임스, 이 둘을 합친 지출액보다도 더 많다는 거예요. 와, 정말 놀라운 비교 아닌가요? 자, 이렇게 뜨겁게 달아오르는 기술 시장과는 정말 정반대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깊은 침체, 숙취에 시달리고 있는 전통적인 소비 시장, 주류 산업의 이야기입니다. 2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30조 원에 가까운 돈인데요. 이게 바로 5개 주요 주류 회사가 창고에 쌓아두고 있는 팔리지 않은 재고의 가치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해요. 그만큼 지금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는 증거죠.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술이 안 팔리는 걸까요? 이게 딱 한 가지 이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요즘 살 빼는 약으로 유명한 오젬픽 같은 비만 치료제의 영향도 있고요. 젊은 세대들은 예전만큼 술을 즐기지 않는 쪽으로 취향이 바뀌고 있죠. 또 중국과의 관세 문제, 그리고 팬데믹 때 늘었던 술 소비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과정 등 아주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흥미로운 트렌드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이 화려한 데이터들, 과연 진짜일까요? 지금부터 이 숫자들을 한번 비판적으로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잡아야 할 중대한 오류입니다. 처음에 올리펜스 관련 데이터가 보도될 때 일부에서 소비자들이 더 많은 시간을 쓴다고 잘못 알렸어요. 하지만 원본 데이터는 시간이 아니라 지출액, 즉 돈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시간을 쓰는 거랑 돈을 쓰는 건 전혀 다른 얘기죠. 이 데이터를 처음 발표했던 더 뉴 컨슈머의 댄 프로머가 직접 나서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내 원본 차트 데이터를 가져가면서 헤드라인에 시간이라는 단어를 잘못 집어넣었다. 이건 시간 측정이 아니다.
데이터 원작자가 직접 나서서 바로잡아준 셈이죠. 그런데요, 의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올리펜스 데이터는 그래도 수정이라도 됐죠. 더 심각한 의혹이 제기된 건 바로 앱스토어의 폭발적인 성장에 대한 데이터였습니다. 한 독자가 남긴 이 댓글이 정말 핵심을 찌릅니다. 혹시 이 그래프 자체가 AI가 만들어낸 완전히 환각에 빠진 결과물은 아닌지 물어봐도 될까요? 와, 이건 그냥 데이터가 틀렸다는 수준이 아니라 데이터의 신뢰성 자체, 어쩌면 데이터가 아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아주 강력한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상반된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는 뭘 생각해야 할까요? 이건 바로 AI 시대에 쏟아지는 수많은 과대 광고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은 이렇습니다. 첫째, AI의 영향력. 물론 진짜입니다. 하지만 처음에 나오는 데이터는 일단 의심부터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 둘째, 소비자들의 습관은 정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계속 바뀌고 있다는 점. 셋째, 눈길을 끄는 헤드라인도 좋지만 그 속에 숨겨진 세부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항상 데이터의 출처가 어딘지 확인하고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건 단순히 어떤 시장이 뜨고 어떤 시장이 진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그 숫자들 뒤에 숨어있는 미묘한 맥락과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죠. 이렇게 급변하는 기술 시대에는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데이터를 제대로 읽는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는 어쩌면 데이터 그 자체보다 그럴듯하게 포장된 이야기에 더 쉽게 마음을 뺏기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볼 문제입니다.